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단순한 삶을 즐기는 미니멀 라이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소유하는 생활 방식인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오경미 생활습관정리연구소 대표와 함께 당신의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생활습관정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강연을 하게 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아마 자기 삶이 힘들거나 또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거나 무기력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강연을 듣고 어떤 하나의 실천점을 자기 생활에 대입해서 자기 목적이나 또는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당신의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방 정리나 또는 청소에 관심이 갖게 된 것은 20년 전쯤이에요. 그때 저는 20대 때는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고 30대에는 프리랜서로 성인이나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40대에는 NGO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됐는데 이 30, 40대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는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집은 되게 깨끗한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집은 이거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청소가 잘 되지 않거나 청소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50대가 돼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회사와 생활습관정리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제게 이런 인사이트를 줬던 것은 책 2권이에요. 저는 이 책을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활동을 하던 시기 때 만났는데 또한 이때 저에게는 많은 또 불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조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걷기, 책 읽고, 쓰기, 운동하기 그리고 반드시 청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 꿈이나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향해 가는데 인생의 성공 치트키다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0회 이상의 강의 그리고 1000회 이상의 자원봉사나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제가 가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공간을 잘 정리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되게 이제 히트를 쳤던 프로그램 중에 심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양산이 되고 서점에 가도 이거 관련된 많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그걸 사서 소비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읽고 또는 어디 가서 바구니를 사서 정리를 하거나 이게 또 짐이 되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희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지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가 버렸을 때 내가 막연하게 손해를 볼 거라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성공을 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걸 역행해서 그걸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집에 두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한 평에 지금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평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이 잡동사니 물건이 우리 집에 주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결핍이에요. 불안하거나 또는 미련, 두려움 때문에 물건을 비우지 못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거 나중에 두면 꼭 쓸 것 같은데 또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만든 건데 또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가 거기다 미명을 붙이는 거죠. 네이밍을 붙여서 버리지 못하고 두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물건이 훨씬 더 적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둬야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어디서 얻어든지 또는 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하러 나간다기가 아니라 일어나서 신발 신고 나간다. 청소할 때는 일어나서 빗자루를 든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내 최종 목표인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나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쓰레기 봉투와 청소기를 준비해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옷 쇼핑할 때 얼마 정도 쇼핑하시죠? 그러면은 최소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옷 정리할 5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이지 실제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직장맘 센터나 서구청, 광산구에서는 무료로 집을 정리해주는 또 사업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집을 정리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점이 안 좋은지를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청소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저 물건 뭐지? 계속 그걸 시신경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하루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판단하고 오늘은 못해, 미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 때 우리가 기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 받죠.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우리의 뇌를 무기력하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안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갑자기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 화나는 어떤 상태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물건을 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가족 간에 또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건이 그럼 잘 정리되거나 집이 깨끗하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분 좋은 감정이 저희 표준 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도 집에 들어가면은 기분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행복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분이 좋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간이 잘 정리되게 되면은 오늘 내가 내일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달되는 게 전전두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전전두 피질에서만 가능한데, 작은 내방을 청소했을 뿐인데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내 방을 잘 정리하고 미니멀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소비 습관을 한번 통제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을 뜨겁게 데우고 있는데 밑에서는 불을 떼는데 계속 위에서 찬물을 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매일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가 와서 뜯고 다시 쌓이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그러면 이 소비 습관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검색을 해서 사는 것은 구매지만 스크롤 문화예요. 계속 뭘 보다가 이게 좋네? 오늘 안 사면 손해? 사들이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 욕망이나 필요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나 타자의 어떤 소비를 내가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패턴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사는 물건들을 쭉 적어서 이걸 왜 사는지, 내가 주로 쓰는 쇼핑몰이 무엇이는지, 가격,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사고 싶은지를 적어보시고 일주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기다리기 노트, 이런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계부를 써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개수를 한번 카운팅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방에 그릇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물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본인 눈에는 물건이 적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때는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세어보는 거죠. 접시는 몇 개, 그릇은 몇 개, 냄비는 몇 개. 이렇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타자화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주화를 해보는 겁니다. 범주화는 유치원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끼리 놓고 거기에 스티커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다 아는 건데 틀렸어. 이건 모르는 거죠. 필요할 때 내가 꺼냈을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범주화를 하게 되면은 인간이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로바로 구분하는 능력은 되게 이거하고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소요될지 안 소요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넣어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밤이나 아침에 정말 내가 활용 가능한 시간에 청소나 정리를 5분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청소를 시작하게 되면은 나의 뇌는 우리 주인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내내 우리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를 잘 계획적으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뇌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아침에 기분 좋거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3개 정도 꼭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7시건 8시건 그때 느끼는 감사는 대부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햇살, 바람, 새소리 아니면 커피 냄새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내 방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통제감, 이 작은 방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통제감은 더 발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력과 자신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갤 것, 그 다음 정리가 힘들 때는 나의 물건을 개수로 측정해서 적어볼 것, 작은 내 방을 청소하고 정리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 감정을 노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간은 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감정 노트를 보게 되면 다시 그 감정이 뇌는 속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청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몇 가지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찾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연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들으면서 나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막상 대청소 한번 해야지 하면서도 그 네. 마음 먹기가 참 힘든 게 이 청소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청소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미뤄두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라는 것은 이제 덩어리로 한꺼번에 하려면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30분 알람을 맞추고 네. 같이 하는 동반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몇 분이 다 같이 자기 집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쌓인 물건이 있어요. 네. 누가 준 물건, 내가 구매한 거, 또 택배 상자들, 그다음 쓰레기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가 힘든 분들은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이머를 맞추고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30분, 점점점 5분. 아,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물건의 목적을 알게 돼요. 이 물건은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네. 선명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인 포그라 그래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차창에 안개 끼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뿌해진단 말이죠. 근데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는 삶의 명징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타이머를 맞춰서 시작해 보라. 네. 저도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데요. 청소를 한번 해봐서 느낀 그 쾌감이나 경험 한 번이 정말 기분 좋은데 다시 한번 청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마음 먹고 대청소한 경험이 있어요.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한 일주일쯤 되면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실 팁이 있을까요?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했는데 이거 유지를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희가 다이어트하고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지라는 단어가 주는 게 되게 스트레스풀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대체할 만한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 뭐냐면은 어떤 내가 열정이 넘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를 만드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가 되면 물건을 약간 정리한다. 네. 그다음에 아침 뭐 7시가 되면 뭘 한다. 이렇게 이게 if then plan 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간 뒤에 묶어 놓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조금 덜 사는 거예요. 아. 정리가 안 되는 집은 어차피 물건이 새로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뭐겠어요? 새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받아온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집착이나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건은 내 마음을 나타내는 엑스레이예요. 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유지 중에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로 사실 스트레스를 풀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 네. 사실 이게 습관화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치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알려주셔서 참 좋은데요. 일단 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이제 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버려야 할까를 정하는 거. 이거 참 어렵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럼 역설적으로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서 받아볼게요. 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인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소중해져요, 이 물건이. 못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옷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입고 버려야지. 그다음에 이 물건 1년 더 쓰고 버려야지. 네. 그래서 소중한 내 한 평. 500만 원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뭘 남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네. 두 번째는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피스를 남기는데 5개를 남겨야지. 그러면 이 5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커피숍을 준비하는 사람은 길에 다니면 커피숍만 보여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보면은 비우기가 더 좋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짜 버리기. 저는 추천합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짜 비움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음껏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V나 잡지에서 본 예쁜 공간을 만들어요. 네. 뭐 이걸 박스 탭으로 붙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즐기다가 한 일주일 뒤에도 이 물건이 너무 그립다. 그럼 그때 다시 넣어도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뇌는 학습이 돼요. 이게 좋구나를 학습하게 되면 이 물건을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인턴 기간을 두는 거예요. 비우는 네. 과정에. 아, 그렇군요. 아, 우리의 뇌가 실제로 그런 효능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학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럼요. 해주시니까 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청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강연 중에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의 효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치우고 비웠을 때 우리 뇌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우리 뇌에는 편도체하고 전전두 피질 두 가지가 묶어져 있어요. 근데 네. 이건 시소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데 저도 이걸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불쾌한 걸 봤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네. 그때 나타나는 게 여기 승모근이 올라가고 네. 얼굴이 긴장되고 턱이 사각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편도체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게 훈련인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깨끗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무슨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싶다 할 때 그걸 앉아서 하는 것보다 어떤 좀 좋은 공간에 가서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전전두 피질 활성화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 과거나 지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 내일 쓸 때 편하게 해야지.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발전적인 뇌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 청소예요. 아, 내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물건. 네. 그러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게 눈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하기는 바로 들어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효과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경험하면서 내가 루틴화 시키고 이 청소가 나에게 하나의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정리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5년 전에 제 이제 목표를 쓸 때 정리학교 설립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연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광주 어떤 곳에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공간에 정말 집처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물건이 정말 없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먼저 마음 비추기를 합니다. 내가 집을 잘 정리 못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물건이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 네. 풍요롭다는 것이죠. 네.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너무나 궁핍한 내 내면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비추기 카드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그런 걸 적어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류나 주방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만에 아주 짧게 경험을 하고 배워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일반인 가정을 오픈하는 곳이 제가 3군데가 있어요. 아. 요건 만든 거고 네. 진짜 집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다른 일반인 집 2곳을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개방을 합니다. 무료로도 하고 유료로도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집 정리 잘 못하는데 음. 사진에 여기 이거 다 어디다 한쪽에 치워놓고 예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일반 가정들이 사는 집 와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자기 집, 본인 집에 가셔서 물건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네. 듣고 말아요. 정말 대표님 댁에 가서 보면 가자마자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할 것 같은 그런 바로 그런 효과들을 이제 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 교육을 시키고 또 체험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남부에서 네. 몇 년째 이제 집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가족이 7분이 사는 집이 저희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이 집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저장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봉사대들이 가서 이제 집을 치워주는데 네.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정리학교를 만들게 된 건데 그 가족을 정리 체험하우스에 초대를 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쭉 견학을 하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제가 지도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네. 내면의 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저희가 노트에 비우지 못한 이유를 쭉 썼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뭐였냐면은 불안이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안정이 되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가족이 잠잘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자기 선언문을 쓰고 집에 돌아가서 사진이 저한테 직접 온 거예요. 추석 명절 때 네. 이렇게 물건을 비웠다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집을 가서 정리를 지금 다 해드린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참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내가 손에 익었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한 40대, 50대쯤에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고 싶어 하는 분들, 심리적으로도 그런 불안들을 없애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아이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가르치면 학습 효과도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유치원은 뭐 2세부터 7세까지 아동들이 섞여서 활동을 하지만 놀이가 끝나면은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범주화가 잘 돼 있어요.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표가 다 붙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 지금 내비게이션 찍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내비게이션 있는 거예요. 블록을 가지고 놀았네? 저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근데 집에 오게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아이들이 그 물건 정리가 잘 되었을 때 기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할지 또는 옷을 만약에 엄마가 빨래를 했다 그러면 자기 옷 깨기 대회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난 요소하고 좀 매칭을 시켜보는 거. 네. 놀이로 생각하고 게임화를 시키면 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다. 네. 정말 엄마들에게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함께 네. 엄마와 함께 정리하는 것들도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한번 꼽아 주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네. 스톱을 누르거나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박스를 하나 가져다가 정말 나에게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빼고 싶은 물건 하나를 넣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버리는 것 네. 하나를 정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결국은 정말 미니멀하게 살아가는 우리 생활 방식 또 나의 심리 상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미니멀리스트는 정말 소중한 걸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한 개부터 버려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움의 기술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리고 비울수록 커지는 행복, 여러분의 방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